뉴스보다 핫하고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온갖 세상 이야기를 장바구니에서 꺼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장바구니 여행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랑 수다 떨러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철산도서관 6층 강당이고 저희 앞에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좁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얼굴까지 과감하게 오픈하면서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우선 장바구니 여행이 무려 10회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또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광명시 도서관이 함께 축제를 여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축제에 동참하고자 이곳 철산도서관 강당에 장바구니 수다의 판을 널찍하게 펼쳤는데요. 판이 커진 만큼 이야기도 큼직큼직하게 시원하게 펼쳐가야 할 텐데요. 뭐 걱정은 없습니다. 예,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눌 손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큼직한 장바구니 들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은 안 알라줌. 안녕하세요. 카라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밀꽃입니다. 내 삶의 유튜브 라이브라니. 이게 기필코 오늘 같은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네네,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유튜브 라이브. 네. 뭐 광명시 지금 그 도서관 책 축제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예, 오늘이 두 번째 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죠.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전 정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 장바구니 여행에서 최초로 모시는 남성 게스트 분이시고, 그러니까.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50대 가장이시고, 네. 네, 누구신지 이쯤에서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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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광명을 박터지게 사랑하는 광명 박사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을 꽁꽁 숨겨놨다가 깜짝스럽게 공개하려고 했는데 여기 스포가 다 됐어요. 네, 사실 저희가 저희 방송 그 단일 에피소드 조회수 기준으로 단일 에피소드 기준으로 조회수 500 넘으면 시장님을 섭외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 철산도서관 한경희 팀장님한테 반협박조로 네, 장난처럼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저희 채널에 시장님을 모시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네, 도주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려면 장을 일단 한 보따리 봐 오셔야 하는데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요? 네, 어떻게 지내고 근황을 계시는지 근황. 근황.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무리할 단계에서는 이 평화로운 시대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드 코로나 상황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의드 코로나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열심히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그러셔서 일상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요. 네. 요즘은 의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저희 방송에 그 장을 봐 오시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사실 시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니 예. 좀 너무 과한 요청을 드린 거 아닌가 예.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예. 그래도 장 봐오셨죠? 장 봤습니다. 그럼 시장님 예. 장바구니 구경 좀 예. 해도 될까요? 장바구니 보기 전에 네. 옷 좀 벗어도 될까요? 아, 네. 네.
제가 여기가 은근히 좀 덥네요. 네, 조명 조명 때문에. 때문에 덥더라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네. 덥네요. 예, 장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부탁을 좀 했습니다. 네. 이거 꺼내도 되나요? 네, 네, 예. 네. 야, 그럼 많이 사왔네요. 뭐 이렇게 보여드려요? 네. 네. 예. 하나씩 오픈해 네. 주시면 됩니다. 상추하고요. 네. 예, 상추하고 두부. 네. 예, 네. 두부하고요. 그다음에 뭘까요? 궁금해요? 뭘까요? 예, 오이 아닙니다. 예, 당근? 식재료 맞나요? 예, 예. 예, 식재료. 예, 나는 다 틀렸습니다. 만져볼 수 예. 있는데 예, 뭘까요? 콩나물. 양배추. 콩나물. 아. 예, 콩나물. 예, 마지막 하나 뭘까요? 예, 힌트를 야채 주세요. 종류. 예, 고구마. 예, 감자. 감자입니다. 예, 감자. 예. 네. 네. 아, 어떻게- 어떤 얘기가 이게 평소에 좋아하시는 식재료들인가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고요. 네. 이 콩나물하고 네. 두부는 제가 옛날에 음. 자취할 때 거의 장만 가면 샀던 거고요. 어. 요즘은 제가 제 집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 딸하고 제 아내하고 장에 갈 때 주로 보는 식재료 상추하고 예, 감자입니다. 네. 아, 네. 같이 장 보러 다니시고 그러시는 거세요? 예, 자주 못 가고 가끔 네. 갑니다. 아, 끌려 다니면서. 아, 예. 애처 가신 거예요? 공처 가신 거예요? 두 개 답니다. 그러면 자취하실 때는 이 식재료를 가지고 보통 어떤 걸 해 드신 거예요? 이게요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아. 그 영양분이 제일 좋습니다. 아, 싸고 네, 그리고 요리도 간편하고 그래서 제가 자취할 때 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가면 제일 싸고 먹음직스럽다고 표현하긴 뭐하죠. 그래서 콩나물 두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그렇게 아하. 하거나 아니면 이 두부 이렇게 부쳐 먹거나 아. 약간 좀 시간 있으면 두부에다가 계란 이렇게 네. 싹 싸서 이렇게 부쳐 네. 먹거나 네. 콩나물도 그냥 콩나물국으로 해 먹거나 아니면 콩나물 무침 해 먹고 그랬는데 자취할 때는 거의 이 두 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그걸 싸니까. 직접 하셨다는 거죠? 자취할 때. 자취할 때는 그렇죠. 예. 그러면 요리 좀 잘 하시나요? 요리 못하지 않습니다. 오. 아, 실은 저희 두 사람은 요리 뭐 그다지 썩 예. 친하지 않거든요, 요리랑. 네네.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요리 제일 잘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확인이 안 되니까요, 시장님. 아,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얘기신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밥 차주고 나왔는데 그러셨어요? 그러시구나. 오늘 아침은 어떤 반찬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차려주고 나왔죠. 공처가 맞으신 것 예. 같아요. 우리 장모님 따님이 생선을 좋아해서 아. 조기 이렇게 칼로 긁으면 비닐 나오잖아요. 그러셨구나. 두 마리 구워드리고 아, 저는 사실 시장님 장바구니라고 그래서 뭐 와인 같은 거 나올 줄 예. 알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친근한 재료가 나와가지고 예. 반갑네요, 시장님. 네. 네. 제 장바구니에도 늘 들어있는 것들인데. 네, 맞아요. 요거는 안 물어봐요. 요거는 아니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제가 다이어트 강의를 들었는데 기승전 야채더라고요. 기승전 야채. 항상 야채를 먹어라.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는 항상 냉장고 뒤져서 여러분들 야채를 우리 그분께서 잘 안 사셔서 저는 장에 가면 항상 이 상추를 사고요. 그다음에 요리할 때 제일 간편한 게 이거잖아요. 이런 거. 감자 썰어가지고 네. 뭐죠 이렇게 감자볶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 제일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예. 삽니다. 상추는 야채 쌈으로 드시는 거예요? 또? 주로 이제 저는 상추를 쌈으로 해서 먹어요. 아, 예. 네네. 그럼 근데 다이어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이어트에 신경 많이 쓰시나요, 시장님? 저 신경 많이 써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먹는 대로 살찌는 스타일이어서 하루에 먹는 양 조절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능한 한 쌀은 좀 안 먹거나 조금 먹거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제가 체중계를 몇 번 올라가는 줄 아세요? 예? 두 번? 두 번? 네? 제가 하루에 체중계를 최소 5번에서 10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댁에도 아. 체중계가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아니요, 그러신 아니요. 거예요? 집에 일어나서 한 번 재고요. 네. 그 화장실 다녀와서 한 번 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고 한 번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다시 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한 번 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와. 거의 그렇게 올라가면요. 네. 올라갈 때 내가 70.5, 70.25 다 맞춰요 제가. 올라가면 거의 맞아요. 0.5 차이로.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 체중계를 선물해 줬는데 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요. 최소한 더 이상 찌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늘 나오실 때 재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오늘 몇 킬로셨나요? 예. TMI 그거 공개해도 되나요? 70.5. 남성이니까. 그럼 오늘은 잠은- 이제 네. 70.85. 예. 오, 네. 진짜 야. 정확하시네요. 시장님 그럼 괜찮네요. 장은 주로 어디에서 보시는 편이세요? 장은 주로 집 가까운 마트에서 주로 보고요. 네. 이제 아내가 가끔 이제 광명 전통시장 가자라고 하면 가끔 따라가는데요. 이제 제 아내가 전통시장 가면 꼭 닭 싸는 데가 있더라고요. 튀긴 닭, 아, 생닭이요? 우리 아들이 생닭. 우리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해서 아. 생닭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생닭 사러. 그래서 그 단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통시장 가면 제 아내 없으면 사모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강명 전통시장에 그러시구나. 가끔 갑니다. 네네.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요리 못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또는 혹은 가장 자신 있는 뭐 집안일 뭐 이런 거 공개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자신 있는 요리를 제가 닭도리탕이었어요. 근데 닭도리탕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바꿨습니다.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걸로 요즘은 주로 볶음 요리, 버섯 볶음, 오, 뭐 이런 이제 네네. 감자 볶음 이런 그러니까 거. 역시 네. 또 기승전 야채로, 네. 기승전 야채로. 네. 그러니까 식구들도 다 맛있게 잘 드시는 요리인 거죠, 분명. 그 하면 제 딸은 무조건 맛있다라고 하고 먹고요. 아, 네. 아들은 이게 먹어보고 이제 감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저는 집안일 중에 설거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다른 걸 싫어하는 거죠. 설거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시장님은 어떤 집안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집안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설거지예요. 아 역시 네. 설거지고 그 이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밥을 막 서너 번 차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달부터 바빠질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꾀를 하나 냈어요. 아침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제가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평일 저녁 설거지하고 주말 저녁 설거지는 정해라라고 카톡방에 딱 올렸는데 딸이 주말엔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아들이 평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들이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딸이 설거지하고.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 개최휴일. 평일이에요, 주말이에요? 휴일, 주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분쟁이가 야 오늘은 평일이야 주말이야 했더니 주말 담당인 딸이 평일입니다라고 하고 아들은 주말입니다 하라고 그러길래 이건 안 정했으니까 아빠가 할게라고 했더니 딸이 제가 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는 10월 한 달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진짜 멋지시네요. 네. 근데 시장님 장바구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님 물건 개인적인 물건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현재 갖고 계신 물건 중에서 네. 제일 오래된 거 아니면 뭐 제일 보여주고 싶으신 거 하나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수건하고 핸드폰인데요. 네, 핸드폰을 제가 안 들고 와가지고 손수건. 손수건은 어디 있습니다. 저희 막 다 예. 손수건 뭐 오랫동안 사용하신 거예요? 손수건은 총각 때는 오래 사용했죠.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것. 예, 소지품이신 이거 꼭 거죠? 가지고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거는 명함이죠, 사실은.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한테도 저희 주셨어요. 받았습니다. 이 명함. 예. 이 명함을 항상 갖고 네, 다니죠. 네. 이게 또 명함에 예. 이게 점자도 이게 새겨져 있어요. 네. 이 점자가 그러니까 시장님 성함이 들어 있는 거고 또 그러신가요? 아니요, 여기
위에 거는 광명시장, 아, 요 네. 밑에 거는 점자는 박승원. 네네네네. 광명시장 박승원 아, 그 점자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점자가 있어서 예, 예, 좀 많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네. 가끔 이거 받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 거 보고 오.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오, 정말요. 예, 진짜 점자가 있는 명함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네. 처음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예, 저도 아까 시장님이 명함 주셨을 때 예. 딱 보고 진짜 좀 네. 많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점자 명함이 좀 비싸서 네. 아무나 안 드려요. 아, 그렇습니다. 눈을 마주친 분한테만 아, 명함을 드려요. 네네. 예. 네. 이왕 개인적인 이런 뭐 물품도 나왔으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평범한 50대 가장 네. 아빠 남편으로서의 삶은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50대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거 아니면 가장 어려운 뭐 힘든 점 이런 것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50대 가장으로서 제일 좋은 건 아내고요. 제일 힘든 거? 힘든 건 아들하고 딸이죠. 역시. 예. 음. 예. 아드님이랑 따님이 사춘기 한참 지나 20살 넘은 다 지났는데요. 네. 다 지났는데 이제 아내가 좋은 거는 네.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서로 살아왔던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혼초에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신혼초에 많이 다투잖아요. 네. 대외적으로 안 다투지만 밥 먹는 습관부터 맞아요. 잠자는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눈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50대 넘어가니까 이제 웬만큼 눈만 마주쳐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요즘 제 아내가 좋은 거는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웃어요. 무슨 말만 하면. 근데 옛날에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가 와서 네. 강의했는데 예. 혹시 그 강의 들으셨어요? 여자가 웃을 때 가장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막 박장대소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그분은 그러셨는데 또 많이 웃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50한 중반 넘어가니까 그분은 제가 뭔 말만 해도 이렇게 잘 웃으세요. 그래서 제일 편하고 좋은데 이제 아들하고 딸은 이제 20대인데 네. 여전히 진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시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늘 이제 이렇게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옮긴다고 하지는 않을까? 힘든다고 하지는 않을까?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걱정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늘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이렇게 웃어주시고 하신다고 하신 걸 보면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엔 뭔 일 있어? 왜 그래? 막 근데 시장님이 뭐 잘못했어? 막 마일리지를 굉장히 잘 잘 쌓으신 정립을 것 잘하신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전략적으로 마일리지를 쌓는 습관이 좀 있어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그러면 저 평범한 남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장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단 너무 거창하고 무거운 그런 거 말고요. 좀 뭐 사소한 의미, 시장이라는 직위로 인해 평범할 수 없는 일상 뭐 이런 거,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어느 그 언론사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시장으로서 나의 느낌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독의 방에 갇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분은 뭐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다르시네요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혹 그런 거 느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정책이나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이제 공직자리 진행하는 건데 그것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들이 많은데 그럴 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누구의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받지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약간 고독함 같은 거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결국에 예. 마지막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나 혼자라는 그런 네, 생각이고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결정이라는 게 또 책임과 연결이 되는 거고 내 결정 하나가
이 광명 시민 전체의 삶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걸 생각하시게 되면 그 결정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 굉장히 그 네. 무게감이 네, 상당할 것 예. 같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거 맞으신가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꿈 해몽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정확하십니다. 훌륭한 아까 카라반이라고 그러셨네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네. 기억해 주셨네요, 네. 선생님은. 시장님 이제 오늘 나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제가 살짝 시장님 이제 뒷조사를 좀 했는데 네. 국문과 맞아요. 예, 전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고독의 방이라는 표현이 시적이네요. 네, 되게 시적이라고 느껴졌는데. 고독의 방에 갇혀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네. 밖에서는 좀 그렇게 힘드시다가 네, 댁에 가시면 또 사모님이 잘 웃어주시니까 네. 더 크게 와닿고 네. 좋지 않으실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자, 시장님께서 오늘 또 국문과 출신이시고 책 출제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을에 읽을 만한 네, 책이요? 네. 근데 어려운 책 말고요, 네. 시장님. 제가 가을에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혜인의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을에는 시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김용택 시인, 섬진강 시인 김용택 네. 시인하고 요즘은 나태주 시인을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 같은 시가 있는데 그런 거 가을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택 시인의 연애 시집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연애하는 이런 연인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의 마음을 자연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너무 저는 김용택 시인을 가끔 제가 뭔가 좀 여유를 부르고 싶을 때 가끔 찾고요. 제 책상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끔 결제 들어온 분들 중에서 힘과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 읽어드리기도 하고 쭉 펴봐라고 해서 펴준 거 본인이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여기서 예. 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신앙송이요. 예. 좋아하고 그러니까 외우고 계신 시나 아니면 예. 그 시집을 펼쳐서 저희한테 읽어주고 싶은 네. 시, 소개해주고 싶은 시 제가 있으시면 여러 편 해주셔도 예. 좋아요. 네. 공교롭게 그 김용택 시인의 연애 시집이 혹시 제가 몰라서 들고 나왔는데 네. 들국화라는 시가 있거든요. 들국화. 들국화. 예, 네. 가을이니까 들국화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다. 72쪽. 예. 72쪽에 들국화라는 시가 있는데요. 가을하고 진짜 딱 네, 잘 어울릴 것 가을이니까 같아요. 예, 제가 하나 낭송해 드릴까요? 예. 네, 네. 읽어주세요. 들국화 김용택 시인. 나는 물기만 조금 있으면 된답니다. 아니 물기가 없어도 조금은 견딜 수 있지요. 때때로 내 몸에 이슬이 맺히고 아침 안개라도 내 몸을 지나가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한답니다. 강가에 바람이 불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별이 지며 나는 잘한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찬바람이 불면 당신이 먼 데서 날 보러 오고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나는 높은 언덕에 서서 하얗게 피어납니다. 당신은 내게,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 피는 꽃입니다. 끝인가요? 오,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갑자기 네. 분위기가 촉촉해졌어요. 네, 여기가. 몽글몽글해져요. 너무 좋네요. 저도 그러니까 김용택 시인이 그 시어를 되게 그러니까 평범한 시어로 시를 쓰시는 시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가 어렵지 않으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건드려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또 좀 이 시인의 시집을 권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두 분 다 하셨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시의 마음이 되게 두 분 다 맑으신 것 같아요. 시인의
두 분 시인의 마음이 그 맑은 시인의 맑은 시를 좋아하시는 시장님도 맑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맑은 영혼입니다. 시장님 이것도 한 편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나태주 시 나태주 시인의 네. 그 풀꽃도 있는데요. 네. 저는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시죠? 예. 선물 한번 낭송해 드릴까요? 네. 선물 지은이 나태주 낭송 박승원.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끝. 제 시장님 만나서 이렇게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줄 몰랐어요. 막 되게 네. 딱딱할 것 같고 막 네. 이랬었는데 이제 시장님 하면은 그 시장님의 시가 네. 저는 이 시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아 그러면 일단 지금 분위기 몽글몽글하고 좋아지고 그랬긴 했는데 시장님 어쨌든 그래도 지금 또 요새 코로나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시장님, 그러니까 시민들도 많이 힘들지만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님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쉽게 얘기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하소연할 기회를 드릴게요. 나 이거 진짜 힘들었어. 막 이런 거. 확진자 많이 나올 때 힘들죠. 그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주셔서 어제 많이 나왔던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많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다 네. 성해병원 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건데 그렇게 확진자 늘어나고 그러면은 마치 제가 뭘 잘못해서 이게 늘어난 것 같은 이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고요. 근데 시민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간혹가다 이제 시민들 만나면 그래도 강명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들 땐 좀 힘이 나고요. 첫 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은 제가 밤 10시 반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나왔을 때 그날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새로운 거 막 지시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분이 치료받고 퇴원한 날 제가 보건소님한테 혹시 만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셨는데 말씀 나누니까 너무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힘들면 많이 우시기도 하고 내가 뭔 죄를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난하는 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그 힘과 용기를 주는 글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용기도 얻었다고 그러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건소 선생님은 저하고 그분하고 셋이 울었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한 번쯤은 더 만나고 싶은 분이세요. 그 어린 아이도 있었고 그 분들이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아무 후유증도 없었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열심히 방역수칙 지켜주시고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은 정말 그런 마음 갖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실태 조사 해봤더니 폐업을 하신 분도 있고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하나의 숙제여서 TF팀에서 이런 논의해서 방법을 찾자를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 지금 네. 숙제처럼 네. 아직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같이 가장 센 독감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각오하고 마스크도 계속 써가면서 또 손 씻어가면서 네. 일상으로 그렇게 다시 예.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을 잘하고 서로 주변의 시민들 배려해가면서 살아가는 연습, 네.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시장님도 그러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시민분들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까이 만나시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거의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뭐 제 얼굴 모르는 분도 많고요. 설마요. 예, 전임 시장 이름은 아시죠? 아이고 오랜만이다 양기대 시장님. 그런 점도 좀 힘드시겠어요. 시민분들이랑 가까이에서 또 음. 만나지 못하는 예. 점. 저희도 사실은 항상 예. 팟캐스트 하면서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희 둘이서만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직접 뵙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설레고 조금 뭐 좋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객석에서도 좀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객석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객석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질문 있으신 분이신가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네, 네. 네, 네, 질문 이거-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마이크 없어요? 아. 그냥 말씀해 주시래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를 설레게 하는 애장품이요? 요즘 요즘. 요즘 물건 사는 습관이 제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선물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물건을 직접 사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런데 애장품은 요즘은 이제 특별히 떠오르기 없는데 무력이 없으시군요. 네? 무력이 없으셔서 별로 네. 우리 딸이 아빠는 별로 이렇게 물건 사는 걸 별로 안 즐게 한다고 그래서 저에게 단점이어서 매물꾼님하고 닮았네요. 예. 저쪽도 그래요. 네, 맞아요. 예. 그럼 시장님도 옷 같은 것도 사모님이 그냥 사주시면 그대로 입으시고 그런 편이신 예,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사오든지 가끔 이제 옷 사러 가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예전에 옷 사오면 제가 왜 샀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뭐냐면 당신은 왜 사오냐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잘 입어? 그래서 요즘은 그런 잔소리 제가 안 해요. 그냥 사주면 사주는 대로 잘 입고. 아니 시장님 가끔 이렇게 되게 패션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세련됐다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다 사모님 그 솜씨였군요. 시장님이 뭘 잘 고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저게 뭐 제 아내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 네. 아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써요. 차라리 당신보다 아내가 출마하는 게 더 표가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하고요. 주변 그다음에 제 아내도 국문과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뭐 하면 그 연설문 아내가 써줬지 막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옷 입고 나가면 당신 아내가 코디해준 거 아니야?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님을 억울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예. 아시는 분들 주변 분들이 아는 그렇게- 분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말씀하시니까. 약간 더 세련되고 지적으로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제가 많이 받는데요. 제가 사모님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나오셨을 오늘 때 제 본 적이 아내를 약간 있어요. 디스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신혼 부부나 젊었을 때는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 요즘은 잘 안 해주시고 제가 옷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옷을 잘 입는다 이런 얘기는 잘 듣진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곤색을 좋아해서 맨날 곤색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엊그저께 아내한테 이제 내가 지겹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 마이만 입는 거 콤비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오기 전에 콤비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거 사주시면 색깔 다른 걸로. 네, 그거 사주시면 조금 달라진 패션을 또 저희가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네, 애장품이 네. 될 것 같은 그리고 생각이 지금 드네요.
댓글 지금 질문이 들어왔나 예. 봐요. 요즘 어떤 운동 하시는지. 걷기 합니다. 걷기. 아, 걷기. 예, 어디를 예. 주로 걸으세요? 그 예전에는 바깥을 많이 걸었는데 조금 뭐 바깥에 걸으면 이렇게 운동이 안 돼요. 예. 네. 걷다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은 운동답게 좀 해야 돼서 헬스장 가서 요즘은 40분으로 제한해 놨잖아요. 예. 40분 걷기 하고 아. 한 20분 이제 스트레칭 하고 그렇게 아침에 주로 하고요. 네. 못하면 주말에 좀 하고 그렇게 해요. 아, 거의 걷기. 매일 예. 거의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꼭 하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해요. 어우, 예. 좀 바쁘실 텐데 예. 하나도 안 바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좀 시장님 조금 본받아야 되겠네요. 저는. 그리고 여기 또 댓글로 예. 그리고 올라왔는데 윤유민님께서 시장님 패션 센스 인정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그 정정일님께서 도덕산 놀이터가 새로 생겨서 너무 좋은데 광명은 아이들하고 편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좀 별로 없대요. 네. 예, 그래서 시흥이나 뭐 시외로 나가게 되는데 혹시 식물원이나 공원 숲 조성 계획 없으신지 네.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도적산 캠핑장 앞에 어린 놀이터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그 의견 듣고 설계하는 데만 1년 걸렸거든요. 제가 그거 제대로 아이들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숙가장, 고노집가장 데리고 기적의 놀이터 순천에 있잖아요. 거기 2박 3일 직접 가서 다 보고 아이들, 엄마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다 들어서 한 거거든요. 어른들에게만 들면 다 안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의견을 들어야 재밌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뭐 수원 용인에서 오신 분들 계시대요. 그래서 그 옆에를 저희가 땅을 사서 부지를 넓혀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계획 세워서 옆에 더 넓히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안양천에 저희가 안양천을 시민공원으로 이런 주제로 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더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네. 그 주변에 할 거고요. 저쪽 광명 7동 쪽 그의 도덕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유아숲 놀이터 있는데 그것도 더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아, 하여튼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저쪽에 광명 동굴 주변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캠핑장과 같은 거기는 이제 캠핑장 중에서 갑자기 글램핑장, 네. 글램핑장도 집어넣고 아이들 놀 수 있는 약 3만 평 가까이 되는 곳을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언제 되나요? 네. 엄청 경기도 기대되는데요. 협의를 좀 거치고 있고 진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쪽에 동측 있잖아요. 소화동 네.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 좀 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은 광명 동초등학교에 어린이 과학 체험관하고 유아놀이터 이렇게 두 개가 새로 들어갑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연말에 공사 착공 들어가면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내에서 하는 공간은 그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실내든 실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세 가지 가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미래다. 그래서 항상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 공간이 실내 공간과 야외 공간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도서관이나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거리도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광명 사거리하고 철산역 주변에 노점상 다 비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철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거리 비우기, 도시 비우기라고 하는 그 철학적 관점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들을 잘 만들어 필요하고 마지막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가지고 가야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재앙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정책의 중심에 세워서 가자라는 일을 늘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질문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진짜. 아니 딱딱하게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근데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 지금 예.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또 순차적으로 예, 이걸 예.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예, 거잖아요. 예, 예. 아까 좀 전에 그 뭐 3만 평 부지에 어떤 이 말씀하실 때 여기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아, 네. 순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기대가 큽니다, 시장님. 그건 경기도 이제 그뭐 이렇게 관리 계획만 통과하면 돼요. 네. 국토부까지 안 가도 돼요. 네네. 저기 소화동에 세빛공원 있죠. 네, 네. 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질 거거든요. 그건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거는 경기도가 통과했고요. 연말에 중앙 도시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거는 빠르면 2025년 말 정도는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광명이 제가 느끼기엔 유난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은 도시라고 느껴지는데 그 글램핑장 저도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예, 저희 아이가 지금 9살인데 저희 아이 크기 전에 예, 되는 예. 거죠, 시장님? 이렇게 청사진대로 되면 진짜 네.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기대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시장님. 1년에 책은 몇 권이나 읽으시는지. 권수는 세보진 않았는데요. 네. 권수는 세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표현하면 많이 못 읽어요. 네. 바쁘셔서. 네, 많이 못 읽어서 제가 꾀를 냈어요. 제가 이목 프롬이라고 우리 시에서 네. 매주 목요일 날 아침 8시에 1시간 동안 이제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해요. 네. 근데 엊그저께 한 거는 우주 코로나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관련해서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후, 에너지 또 평생 교육, 자원 순환, 디지털 다양한 분야 관련해서 하거든요.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건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솔직히 표현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네. 새로운 이제 지식과 정보를 쌓는 작업들을 집단적으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가끔 도서관에서 이렇게 제가 요청해서 이렇게 요청하면 저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개수는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20권 이상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저보다 많이 읽으시네요. 그리고 40대 중반에 제가 초반에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 책을 많이 봤고 그때 좀 심리학책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때 좀 새롭게 많이 형성된 것 같고요. 요즘은 일정 때문에 이제 네. 정독하기보다는 이제 빨리빨리 해서 네. 속도 위주로 봐요. 네. 제가 옛날에 리딩 책 읽는 방법 또 이제 강의를 한 3번인가 들었거든요. 이 책 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독해야 될 책이 있고 속독해야 될 책이 있고 후룩 보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두꺼운 300페이지짜리도 그냥 1시간에 보는 방법이 있대요. 오. 그냥 머릿말 보고 목차 보고 맺은말 보고 그다음에 수르르 넘기면서 보래요. 저 배운 건데 네. 그렇게 보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만 빨리 찾아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펼쳐서 보래요. 그럼 책 한 권 다 읽은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여유 있을 때 쭉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머릿말 보고요. 네. 목차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책의 의도는 이거다 생각하고 읽어요. 읽다가 내 생각하고 틀리면 일단 접어요. 예. 근데 많이 틀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저는 다독을 권하진 않아요. 저는 다독을 네. 권하진 네. 않는데 하나를 읽더라도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네네.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책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제가 많이 읽으시는 분. 제가 요즘 많이 보는 책은 자주 보는 책은 논어의 자치학입니다. 논어의 자치학인데 이거는 자치단체장들이 봐야 할 공직자들이 봐야 할 책들인데 제 총 머리맡에 있어서 가끔가다 이제 쫙 펴서 조직에 관한 문제나 뭐 인사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소통에 관한 문제 있으면 쭉 보거든요. 몇 페이지씩. 근데 가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가끔 가다가 간식 먹듯이 그렇게 보면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책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책을 읽기 위해서 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시고 예. 예, 그리고 또 창작까지 해내시고 예, 그러신 책은 것 같네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책을 통해서 예. 나의 지혜를 음. 얻을까? 스스로 가공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예, 것이 맞아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읽다가 뭐 있으면 좋은 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쓰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좀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아. 가끔 가다가 이제 들춰 보면 그런 거 보면 이제 네.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예, 있더라고요. 좋은 네,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배웠습니다, 시장님께. 네, 시장님, 요즘 광명시가 그 3차 문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금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정성을 많이 좀 쏟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 에너지과도 신설하셨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8번째로 공정무역 예, 도시로 인증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광명시가 상생의 가치를 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래서 애쓰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바라시는 광명시의 어떤 모습은 어떤 건지, 끝으로 광명시를 이렇게 광명시가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님의 궁극적인 비전, 그런 거 좀 끝으로 한 말씀. 예.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도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모아내는 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함께 갈 거냐, 기후 중심으로, 주민 자치 중심으로, 아니면 평생학습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나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가치가 무엇이냐? 현재의 시대적 가치.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역 경제가 장려하려면 사회적 경제를 중심한 골목 경제를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가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미래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가는 것, 그게 이를테면 탄소 중립, 네, 기후 네, 에너지 그치.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서 가야지만이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는 이 도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적 가치에서 기후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기후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으로 그런 교육들을 해나가는데,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 강사가 우리 시민이어야 되고, 외부에서 온 강사가 아니라 우리 직접 시민이 강의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같이 네트워크 묶여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나중에 기후 활동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현 시대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를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가치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명시의 정책은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광명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말씀드린 그런 가치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서로 그 과정을 통해서 공감하고 서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거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 에너지과가 음. 생겼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네. 기후 의병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병으로 지금 네, 네. 신청을 해가지고 아, 예. 네, 활동을 해보려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시장님 모시고 막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다 이제 됐죠. 시간이 다 돼가요. 네. 네, 어느새 시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특별히 시장님, 박승원 시장님, 장바구니와 함께 시장님의 그런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 시장님 장바구니 안에 한국의 평범한 50대 남성의 삶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 단체 리더로서의 좀 남다른 삶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바구니 한번 들여다보고 시장님하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눴다고 시장님 내가 시장님 조금 더 많이 알게 가까워진 된 것 같은. 같고 네, 네. 조금 오바일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네요. 그렇지만 아쉽지만 이제 시장님 보내드려야 할 네. 시간이니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들을까요? 네, 우리 카라반 선생님하고 메밀꽃 선생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오늘 여기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카라반 선생님과 메밀꽃 선생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네. 팟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클로징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님께서도 저희랑 클로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 거죠? 카라바님이 먼저 끝인사를 하면 제가 매일매일 건강하세요라고 할게요. 그러면 바로 뒤이어서 시장님이 같이 건강하세요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박승원 시장님과의 수다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장바구니 구경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도록 해요.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